국민의힘 유일한 김민석 지금 후보 내정자에 대한 주포 주준희 의원을 저렇게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냥 심지어 지금 뭐 유튜버에는 네. 주준희 의원이 그냥 검사 생활 17년 마치고 난 이후에 변호사 시절 몇 년 만에 수임한 내용까지도 지금 다 들고 있어요. 그냥. 뭐 30억짜리가 뭐 이렇게 수임이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주준희 의원을 아주 그냥 행편없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거든요. 부친까지 소환해가지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상당히 지금쯤 오늘 누구든 나서 가지고 네. 김민석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 다른 지금 현재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문제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이슈를 전환해 나가야죠. 여기에 함몰을 해가지고 이 엄중한 국가 위기 시대에 새로 들어선 정부의 초대 총리가 네. 대통령이 외교와 통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내치를 얼마나 잘 챙겨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검증을 하고 자꾸 그렇게 가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을 좀 바꾸면 국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야당도 점수를 딸 수 있는 일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를 낙마시킬 만한 그런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타격을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이게 하는 이 청문 정국 자체가 저는 좀 국민의힘의 전략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공직자 재산 신고상 주진우 의원 본인 재산은 엄청납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 액수가 무려 총 70여 원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자산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의 채무 2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빌린 것 맞습니까? 또 주진우 의원의 아들 2005년생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벌써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부의 증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스폰서입니까?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전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데 투기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땅 부자라고 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울산, 용인 등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도 부동산이 있고 대한민국 부의 상징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선원, 강덕구 두 명이 민주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주진우 의원을 김민석 후보가 아니지 주진우 의원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주진우 의원처럼 재산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당신 주진우 의원은 자산이 70억인데 사인간 채무 2.8억 원 이건 뭐야? 2억 8천은 뭐야? 공직자 20년 했는데 왜 전국에 부동산이 있고 돈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저게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그런 전력의 차이인데 왜 주진우 의원 혼자만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를 저렇게 정밀 이렇게 타격. 검열을 하고 네. 그렇게 타격을 하니까 저게 표적 사정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몇몇 의원이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전략은 원내 전략은 대단히 참 미숙해요. 제가 볼 때도. 왜 주진우 의원 혼자뿐만 아니라 지금 김민석 지금 청문 준비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팀을 꾸려가지고 네. 같이 여러 몇몇이 의원들이 나눠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표적으로 또 대상이 공격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 민주당 의원들도 김민석이 뭐 지금 이제 총리 내정자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는 좋은데 저렇게 또 지금 주준희 의원이 지금 총리 내정자가 아니잖아요. 장관 내정자가 아닌데 저 사람 신상 털기까지 하면서 결론은 니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축적하고 있는데 너희 아들까지 이렇게 조부 정적까지 해가지고 뭐 무려 7억 4천만이나 큰 돈을 갖다 통장에 쌓아놓고 있는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즉 이 말은 주준희의 주포 이 공격을 갖다 행정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지금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이 청문특위 위원들 이렇게 뭐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지금 주준희 의원만큼 이렇게 돋보이게 김민석 지금 후보자를 제대로 지금 현재 공격하는 그런 선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사실 안타까운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주진우 의원만 자꾸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단독 표적 대상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진우 의원도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들 재산은 전액 고령인 조부가 증여를 한 거고 증여세 완납을 했다. 심지어 그 영수증도 갖고 있고 전액 다 저축이다. 뭘 근거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재산 형성한 사람이 수익 대비 8억 원이나 더 지출하고 내역도 증빙하지 못하는 총리 후보자 검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검증 자격이 달라진다는 이 무슨 황당한 궤변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수현 의원님. 예. 지금 주진우 의원은 재산이 많고 적다고 요거에 따라서 검증 자격이 달라지는 거냐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야기 일리가 있고 억울하겠죠. 그러나 어차피 이 청문회를 둘러싼 이 공세는 전략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메시지보다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략들이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구사가 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진우 의원도 사실은 뭐 법적으로 증명 이런 것들은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국민이 눈높이로 보면 도덕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로 보면 사실 과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게 타격을 나섰다가 되려 지금 당하고 있는 형국인데 뭐 이런 것을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엄중한 국가 위기 시대에 새로 들어선 정부의 초대 총리가 네. 대통령이 외교와 통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내치를 얼마나 잘 챙겨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검증을 하고 자꾸 그렇게 가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을 좀 바꾸면 국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야당도 점수를 딸 수 있는 일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를 낙마시킬 만한 그런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사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타격을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이게 하는 이 청문 정국 자체가 저는 좀 국민의힘의 전략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청문 과정을 통해서 지금 SNS로 본인이 해명할 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회에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뭐 국민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그때 이랬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청문회는 충분히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김민석 후보자의 SNS 해명을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작은 문제들 가지고 서로 공방 벌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 국가가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토론이 정말 이 국무총리 검증 청문회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두 분 공통적으로 아니 뭐 아까 김성태 의원님은 뭐 주진우 의원이 뭐 총리 후보자예요 말씀하셨고 지금 이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는 본질을 벗어난 게 격가지가 자꾸 커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또 글을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 한준호 의원이 이 글을 이 한준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살겠습니까?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한 것일까요? 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보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부동산 40, 예금 증권 31억, 본인, 배우자, 장남의 예금도 상당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한 최고위원의 얘기는 뭔가 수상하다. 아니 본인도 그렇고 아버지도 다 공직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또 모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격가지에 격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저 참 방송하기 좀 전에 네. 우리 시청자들은 네. 지금 현존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현란한 스피커가 바로 우리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여기도 신종 용어가 또 나오잖아요. 청문회 저는 신종 전략이다. 네? 이제 이런 전략이 구사되는 것도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회 절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 여소야대 정국 같으면 국민의힘이 국회에 의석이 많다 그러면은 네. 지금 벌써 김민석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인정할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고 그건 대단히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사죄드린다. 내가 생활이 어려울 때 네. 이렇게 지인들로부터 좀 십시일반 조금씩 도움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아마 풀어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본인이 이제 청문회에서 꿋꿋하게 이렇게 버텨나가면서 또 민주당이 뒷받침되는 그런 국회 동의 절차 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것은 이건 불보다 뻔하니까 내가 굳이 약한 모습 사전에 보이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유일한 김민석 지금 후보 내정자에 대한 주포 주준희 의원을 저렇게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냥 심지어 지금 뭐 유튜브에는 네. 주준희 의원이 그냥 검사 생활 17년 마치고 난 이후에 변호사 시절 몇 년 만에 수임한 내용까지도 지금 다 들고 있어요. 그냥. 뭐 30억짜리가 뭐 이렇게 수임이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주준희 의원을 아주 그냥 행편없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거든요. 부친까지 소환해가지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상당히 지금쯤 오늘 누구든 나서가지고 네. 김민석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 다른 지금 현재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문제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이슈를 전환해 나가야죠. 여기에 함몰을 해가지고 뭐 청문회 전략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이 이 오늘쯤에는 주진우 의원 말고 누군가 다른 한 명이 좀 주진우 의원 좀 도와줘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민주당은 이게 좀 전략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 혼자밖에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주진우 의원 일단 본인이 먼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 같이 볼까요? 미리 경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준호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강덕구 의원 다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 재산 다 내가 설명했죠. 다 완납하고 한 거예요. 근데 허위 의혹입니다. 이제 인사검증위원도 부당하게 공격하는 이런 의도 이거 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글을 보고 또 한준호 최고위원이 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주진우 의원 제발 어디가 허위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고발 환영합니다. 이 기회에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로 7억 예금 확보한 주 의원 아들 요거 문제없다는 재산 형성 과정 다 수사를 통해 좀 따져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허위인지 명확하게 짚지 못하면 무고로 고발될 거니 각오 단단히 하고 덤비십시오. 끝까지 가봅시다. 이게 박수현 의원님. 예. 이제 법정에서도 의원이 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략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려니까 저도 네. 곤혹스러운데 사실은 이거 한 가지 문제 그리고 뭐 제기됐던 게 이제清華대학의 학위 문제, 네. 그다음에 어머니 빌라 문제 뭐 이런 네. 정도인데 아니 국민의힘이 아무리 소수 야당이지만 전 당력을 집중해서 총리 후보자를 타겟팅 해놓고 나오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을 예상하자면 이틀간 유지할 동력이 있을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전에 전부 다 김을 빼놓고 아하.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전략 수정을 해서 어떤 정책 능력, 어떤 공직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네. 국민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총리 청문회 이틀 동안 야당의 어쨌든 야당을 위해서 깔아놓은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야당의 역할이 존재감을 정확히 하고 실력도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일 야당을 위해서 깔아준 청문회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벌써.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다 사라지고 주진우 청문회처럼 막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오늘부로 빨리 전략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게 이런 거죠. 이 야당은 절대 국민적 신뢰를 갖다 국민적 신임과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하면 야당의 목소리는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또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를 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또 몸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야당에게 제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제보거리를 잘 또 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한 방에 보내는 어떤 그런 뭐 이 야당의 그러니까 좀 무서움 매서움도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지난 대선 이후에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노력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가 저 야당에게 저렇게 애를 부단히 쓰고 있는데 집권당 민주당도 그만하고 대통령도 정말 국민 우습게 보내 이래 해야 야당에 많은 제보가 가고 그걸 공격거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